네, 11월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어제까지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11월 들어서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이렇게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년에도 이 매수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홍춘욱 EAL 리서치 대표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내용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3, 6, 9, 11로 이어지는 세 달마다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달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이라든가 선물 만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주가지수 옵션 또 선물 등 개별 선물 옵션까지도 저희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만기일들이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녀가 장난치는 것처럼 만기일 날 선물 동시 만기가 발생하게 될 때는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제 생각에 최근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건 전날 미 증시가 IT랑 커뮤니케이션 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좀 조정받았던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특별히 내마녀의 날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내 마녀의 날 때문이라고 오늘 증시가 불안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위치를 해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인 듯한데 일단 오늘 주제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서 대선 이후부터 우리 시장 주식에 대해서 사자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사들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2020년 한 해 동안 21조 원을 팔다가 11월 한 달에만 6조 1천억으로 돌아섰고 12월도 또 지금 순매수 중이니까요. 오늘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순매수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11월 달 시장이 2,400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흐름이 단번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기록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은 외국인이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24조 9천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는 등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팔다가 최근 11월 들어서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순매수로 좀 방향을 튼 외국인의 매수 동향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역시 이 달러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잘 나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때, 그러니까 달러 약세, 약달러 흐름이 나타나고 미국 달러 자산 이외의 다른 나라 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바이코리아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난 4월부터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유발시킬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내 외국인이 21조 원이나 한국 주식 팔다가 11월 달에 돌아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주간 변수였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11월 달에 매수 전환을 촉발한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약세를 들고 계시지만 11월부터의 급격한 전환을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신흥국 시장, 중국, 대만 같은 시장에도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펀드 자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신흥국 자산으로의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매력적이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산다라기보다는 앞서 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달러 흐름들 속에서 투자자들의 글로벌 달러의 약세 흐름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으로 투자 자금들이 이동하면서부터 MSCI EM, 다시 말씀드려서 신흥국 관련돼 있는 펀드로 자금 유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으로도 자금 유입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들어서서부터 TSMC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속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행진을 먼저 갔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4월부터 약세로 돌아선 달러라고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보이지 않더니만 11월부터 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는 또 어떤 부분을 꼽아야 될까요? 예, 미 대선이 제일 컸겠죠. 11월 3일 전후해서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의 좀 뭐랄까요, 고민들이 이렇게 완화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저는 바로 중국의 엔트그룹 상장이 연기된 것이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는데 상당히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4일의 일이었는데 중국의 엔트그룹의 상하이랑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이 무산됐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참고로 엔트그룹은 은행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카카오뱅크가 당장 떠오르긴 하는데, 은행 또 라이센스를 걸어놓고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수백만의 소매부익들에게 아주 소액의 자금들을 융통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최대의 IPO 상장 공모 시장에서 기대주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입니다만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우리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좀 늘린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했지만 중국의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된 것이 더 큰 요인이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그렇게까지 늘리게 된 게 엔트그룹 상장 무산이라는 게 조금 궁금한데, 핀테크 업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무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외국인 증시를 우리 시장까지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얼마 전 블룸버그의 기사가 제목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인상을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무산은 중국 경제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냐 하면 바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장 공모를 기다리면서 특히 이게 350억 불 규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IPO였고, 여기에 또 투입된 돈들, 주변 자금들까지 하면 사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 자금들의 유입과 준비 과정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전격 중단시켜 버렸고요. 이 중단시키는 과정이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게 블룸버그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랑 지금 상황은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특히 엔트그룹은 수백만의 소매 고객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자금 확충,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확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엔트그룹 IPO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무산되고 나면 엔트그룹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한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기사 내용도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마윈의 비판이 엔트그룹 상장 무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정부 개입이 외국인 투자 위축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제 문제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몰아주고, 기업들에게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제의 외형 성장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저금리로 마구마구 돈을 퍼주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매년 경제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막 10에서 20%에 달할 정도로 고도 성장을 누렸던 나라인데 대출 금리는 겨우 3%. 이거밖에 대출 금리가 나오지 않게 되면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산의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수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벌써 떠오릅니다. 경제의 외형 성장, 사람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보다 어쩌면 금리가 훨씬 더 낮다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금융시장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됐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틈바구니를 파고든 것이 엔트그룹이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마윈 회장이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라며 당국을 정면 반박했던 그런 일들이 사전 배경입니다.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약세, 더 나아가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흥시장에 돈이 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신흥시장 내에서 중국 비중이 무려 34%, 그러니까 제일 비중도 크고 더 나아가서 엔트그룹도 머지않은 장래에 MSCI 지수 내에 편입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선취매하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시장에서 사이즈가 큰 곳이 어디냐 하면 대만이랑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시장으로 실망 자금들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으로도 많이 유입됐고 한국으로도 유입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엔트그룹 IPO에 참여하려던 이 자금이 한국 시장에도 유입이 된 것이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이 세계 최대 규모의 IPO였다는 점에서도 중국 정부가 이 상장 무산이라는 카드를 내놨던 것에는 따름의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상장 무산까지 부스킨 이 마윈의 작심 비판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마윈 의장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경제를 모두 쥐고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100% 안전한 데만 자금을 빌려주고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의 구조 자체가 닫혀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판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중국의 자금시장 또는 은행 구조는 닫혀있는가?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 자본주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 자본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정부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아주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지위에 있지 못한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돈을 빌리고 싶어도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의 수단이 있거나 투자 대상이 있는다 하더라도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본, 자기 돈만 갖고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가족 중심이다 또는 네트워크에 의지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결국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 특히 금융 쪽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엔트그룹이 치고 나온 것이 바로 모바일 앱 화페이와 제바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소액 대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하고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그런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엔트그룹은 전체 대출을 해줄 때 보면은 하루 이자율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 0.04%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얼마냐면 15%에서 16%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고리 대금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윈 회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통제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제기하고 또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만들어 나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윈 회장이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또는 쓴소리를 하니까 이 기회에 이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또는 규제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트그룹의 소액 대출 서비스 워낙에 높은 이 고리대금이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정부가 결국에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준비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이런 빅테크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이 누른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이에 대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진 않을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시죠? 예, 그 뭐 가장 대표적인 날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이른바 광군제라고 하잖아요. 예, 솔로들을 위한 날, 또는 뭐 가장 할인폭이 큰 날이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직접 소비자들 제품을 소비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이 일을 주도했던 여러 가지 중국의 핀테크 업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주가 동향이 어땠냐 하면 하루에 다들 급락했습니다. 결국 왜 그런가? 이 추가적인 규제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부각된 것이 이 현실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이른바 아주 대규모의 핀테크 업체, 빅테크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 자본은 얼마 갖고 있지 않으면서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은행들에 대해서 대충 대출을 해주고 싶다면 그 대출금의 8%에 달하는 자기 돈을 갖고 대출해줘라. 이게 자기 자본 비율 규제인데 참고로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대출의 1에서 2%만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금융시장 등의 중국 시장 환경이 사실 외국인 투자 환경 면에서는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외국인의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 또는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MSCI EM 지수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증시가 최근 사실 그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부진에 빠져 있다는 게 첫 번째 혜택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바로 내년 출범하게 되는 미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 부양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와 같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게 될 때 저가에 적기에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제는 수출은 회복될 여지들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백신 접종 이런 걸 통해서 선진국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 투자자들 또는 우리 한국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는 방향점을 돌아서 이제 매도 흐름에서 매수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백신 접종 등 선진국들의 회복을 예상을 해보면 상반기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 우리 시장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 주셨고요. 외국인의 투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EIR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